안녕하세요. 케이테마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글 작성 시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될 수 있는 몇 가지 설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이드 영상은 WP 가이드라는 저희 블로그 홈페이지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데 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블로그 테마나 그 다음에 디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뒤에 wp-admin이라고 주소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로그인 하신 후에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온 화면입니다. 관리 화면에서 글 메뉴로 바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이 블로그 안에서 발행되어 있는 모든 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빠르게 새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신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글에 관해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오른쪽에 박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목과 글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 내용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제목을 작성하고 나면 바로 고유 주소라고 하는 이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주소는 이 글이 가지는 하나의 URL, 그러니까 인터넷에 직접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주소가 그 제목으로 그대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실 때는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이 바뀐 주소로 이 글이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넣어 주시면 오른쪽에 이제 공개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글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알람이 뜨게 되고 글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생기니까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글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글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글을 작성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미지와 외부 링크입니다. 먼저 이미지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 내용, 그러니까 글 편집 화면에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이 메뉴 위에 미디어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창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음식 이미지로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글에 삽입하기 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글 아래에 이미지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미디어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내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미디어 라이브러리 그리고 왼쪽에 보면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일 선택을 하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하신 것처럼 글에 삽입하기 이렇게 삽입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에 외부 링크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 링크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글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글을 외부 링크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링크 삽입 편집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http 다음이라고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이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고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한 이미지와 텍스트에 링크가 걸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글 편집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링크 삽입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URL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 URL을 입력하고 적용을 하면 해당 URL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링크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옵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한 화면이 나오는데 주소를 넣어 놓고 새 탭에서 링크하기, 그리고 기존의 컨텐츠를 링크, 뭐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의 브라우저가 아니라 새로운 브라우저로 열기 원할 때는 이렇게 새 탭 링크 열기를 체크를 해주고 링크 추가를 해주시고, 혹은 내가 이미 작성했던 어떤 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 컨텐츠에 대해서 링크를 하기 원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그 주소가 자동으로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워드프레스 팁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고 링크를 해주면, 자, 다시 한번 화면에 가보시면 이 이미지에 적용된 링크, 그렇죠? 현재 있는 이 글, 이 블로그 내에 있는 이 글에 링크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편집기의 메뉴들을 보시면 테이블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텍스트를 굵게 하거나 이탈릭, 밑줄 이런 식의 어떤 폼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테이블, 그리고 특수문자 같은 것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편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의 내용을 쉽게 넣을 수 있는 에디터 형태로 제공되는 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급 사용자, 그러니까 HTML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주얼, 텍스트라고 하는 탭을 나눠서 소스를 넣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HTML을 직접 삽입하기 원하시면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탭을 눌러보시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모든 내용들이 HTML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에서 HTML 코드를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이 공개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글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글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성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밀번호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 자체를 삭제를 할 때는 삭제 버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휴지통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형식은 테마별로 이런 그 글의 형식을 지원해주는 포맷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준 형식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글을 발행을 할 때 이 글이 우리 블로그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게 할 것이냐를 이곳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작성을 하실 때 카테고리가 없이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카테고리를 꼭 분류를 나눠 주시고 그리고 그 분류에 내 글이 속할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지 검색에도 유리하고 나중에 구분을 할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이 글의 주요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 태그라고 하는 곳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 이 태그라고 하는 부분을 잘 작성을 해야지 검색 엔진에서 나의 글의 중요성 그리고 나의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 관련이면 요리,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고기, 야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태그들을 추가를 해 주시면 그 태그들이
이 글을 발행할 때 함께 딸려서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것이 특성 이미지입니다. 특성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글은, 여러 가지 글들은 블로그에 쭉 목록 형태로 처음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런 목록 형태로 표시가 될 때 그 목록의 제목과 내용과 함께 이 특성 이미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특성 이미지가 있는 글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 여기에 보시면 인기 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 목록들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쓴 예제 글은 이렇게 제목과 내용만 있을 뿐 앞에 이미지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미지가 표시가 안 되냐면 특성 이미지를 설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 이미지는 글 안에 들어가는 여러 이미지들과 다르게 이 글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는 보이지 않던 특성 이미지가 이렇게 글 앞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면서 제목과 내용 넣는 방법, 그리고 글 작성을 할 때 어떤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글을 삭제하고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전체 글이 표시가 되고 있고, 상단에 보면 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발행된 휴지통,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예시글을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보면, 그러면 글이 휴지통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휴지통으로 이동을 해보면 우리가 삭제한 글이 이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원을 하든지 영구적으로 지우든지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글이 많은 경우에는 현재 휴지통을 보면 삭제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글들을 하나씩 지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체크 버튼을 눌러주면 전체 글이 선택이 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면 영구 삭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버튼까지 누르면 현재 휴지통에 있던 모든 글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삭제를 하고 또 복구를 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글 작성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카테고리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글이라고 하는 메뉴 아래 카테고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현재 이 블로그에서 이용되고 있는 모든 카테고리, 즉 분류를 이곳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카테고리를 생성을 해 놓았고요. 그 카테고리별로 글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를 잘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고 추가를 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에 글쓰기 화면에서 이 카테고리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추가한 카테고리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것, 이 방법까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이렇게 발행한 글을 나의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외모라고 하는 메뉴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appearanc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위 메뉴 중에서 메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뉴들이 이곳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워드프레스 가이드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의 경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메뉴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6개의 메뉴가 표시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메뉴 구조 안에는 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고, 글도 들어갈 수 있고, 카테고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
그죠? 이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워드프레스 블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왼쪽에 메뉴 추가 부분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 여러분이 추가해 놓은 모든 카테고리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워드프레스 혹은 K보드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메뉴에 추가를 하게 되면, 자,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K보드라고 하는 메뉴가 상단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보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작성을 할 때 이 글을 K보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입력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시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작성한 글을 카테고리에서 K보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공개를 해주게 되면 홈페이지에 가서 K보드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예시로 쓴 글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글을 작성을 하고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그 글을 해당 카테고리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의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뉴에 어떤 카테고리가 표시가 될지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글이 메뉴를 통해서 표시되는 방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블로그의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될 수는 있는데 관리자 페이지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 오늘 한번 영상으로 한 단계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가이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